이번 시간에는 그 청문 절차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2조 정의에 보면은 용어를 설명을 해놨죠. 행정청이란 다음 항목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사자 등이라고 있는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그 당사자, 그 처분받는 사람, 처분 대상이 되는 사람,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래서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별도의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제3자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으로 이렇게 당사자 등에 포함되고, 5호에 보면 이제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이게 청문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규정해 놨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의견 직접 듣기, 증거 조사하기, 그것을 청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견 제출해서 청문하고는 좀 구분해가지고 행정청이 어떠한 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이렇게. 그러니까 청문하고는 좀 구분해가지고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의견을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대리인 해가지고, 당사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문하고 관련되어 있어서는 청문 주재자, 청문의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당사자 등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보면은 대리인의 선임 허가 등 해가지고 청문 주재자,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에게 대리인을 선임한다, 허가를 해달라 하는 신청을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해서 행정절차법 13조예요.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이렇게 해서 그 제1항에도 불구하고 12조 사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라 해가지고,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하는데, 그 허가한 사실을 청문 주재자가 행정청에 통지를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당사자 등에 대해서 대리인이 선임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줬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행정청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이렇게 해서 아까 선정, 선임, 변경, 해임 통지는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7조 대표자 대리인의 통지, 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 선임, 변경, 해임 통지는 문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이렇게 했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권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해야 된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명칭,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간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앞에서 이 부분, 의견 제출 부분은 청문하고는 좀 다 구분이 된다. 청문은 직접 의견을 듣는 거, 증거를 조사하는 거, 이런데 이 조문은 그 의견 제출하는 거, 의견 제출하는 거, 직접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규정으로 좀 청문하고는 구분이 간다. 앞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2항 보면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10일 전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라. 이렇게. 제1항 4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은 2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한테 그 통지를 하는데 4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 4호부터 여기 의견 제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이 부분은 청문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고, 청문은 직접 나와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청취하는 거니까 이것은 청문에 관한 내용으로 가름한다, 대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자, 청문 처분 사전 통지서, 청문 실시 통지 이래가지고 행정절차법 21조 2항에 따라서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청문 실시, 어디서 하는지, 부서명, 주소,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청문 실시를 통지하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입니다. 주재자는 누군지, 주재자도 여기다 기재를 해주고, 청문시 유의사항 해서 그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인 감정의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만일에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11호 서식이라는 것은 또 보시겠지만은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할 때의 그 의견서하고 서식이 같습니다. 청문할 때 서식하고 같다. 이렇게. 기각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 서식에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문 없이 청문을 마칠 수가 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이 끝날 때까지 37조에 따라서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언제? 청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조 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청문을 하는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강목의 처분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21조 1항 6화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에 청문 말고 별도로 그 의견 제출이 있다고 그랬죠. 21조 1항 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목의 처분 시 해가지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러한 처분을 할 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는 여기 21조는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여기에 되어 있죠. 여기 21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견 청취고 청문은 의견 청취고 그 다음에 청문이 아닌 행정처분은 처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거고 이렇게 의견 제출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구분이 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11일 날 개정이 돼서 2022년 7월 12일 날 시행되는 데에는 여기에 없죠. 이게 의견 제출의 기한 내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요 똑같죠. 이게 똑같아요. 요거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청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여기 지워지는 거예요. 7월 12일부터는 그 부분이 지워진다 이렇게. 시행령에 보면은 청문 실시 노력 그래가지고 현재는 7월 12일 되기 전에 현재는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보가 취소 이때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그 청문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더라도 그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면 청문을 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라. 그런데 7월 12일부터는 이러한 노력이 없더라도 청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러한 처분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다.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라.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미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걸 거치면서 처분이 좀 늦어지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또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처분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죠. 행정청은 처분한 후에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라. 제출받은 서류하고 물건 이렇게 받아놓은 것들은 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있는 경우에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7조 의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 의견 제출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은 1항에 따라 의견 제출하는 경우 구치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을 했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라.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서 그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청문회 진행할 때도 이 부분이 좀 사용이 되는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들을 설명하라.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청문회에서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진술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나와서 진술하는 것으로 본다. 청문회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의견 제출 관련 서식에서 27조 1항, 31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은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다 해서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 의견 제출 과정에서의 의견서 서식하고 청문 절차에서의 의견서 서식하고 그 의견 제출하는 서식하고 11호 서식으로 같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는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 청문 주재자가 그 청문 주재하면서 의견서 받는 그 규정에 의해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별지 12호 서식에 기록한다 해가지고 여기 의견서 서식하고 의견 제출 서식하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제출하는 서식하고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과정이나 청문 절차 과정이나 서식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법 23조 3항의 규정에 진술 요지 등의 기록은 13호 서식에 의한다. 이것은 청문이 아니고 그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과정에서 와서 말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별지 13호 서식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그 다음에 청문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11호 서식이 같다. 이렇게 증거자료 받는 것도 서식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 해가지고 11호 서식, 의견 제출인, 의견 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의견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인, 이것을 받는 거죠. 증거 자료 등 관리 대장, 증거 대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 등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술 의견 기록서. 이것은 찾아와 가지고 의견 제출,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와서 찾아와서 말로 이야기할 때 구술 의견 기록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제출인 이렇게 되어 있죠.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조 청문 주재자,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한다. 소속 직원, 행정청은 그 행정청에 소속된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에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그 다음에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 경험을 통하여 청문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28조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청문 주재를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수당 여비 이런 게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청문 주재자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급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청문은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그래야 청문 주재자가 그 사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뭐 청문하는 날 바로 전날 갖다 준다든지 하면 좀 미흡해질 수가 있으니까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라.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라.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취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문하고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 등 이런 사람들한테 통지할 때 청문 취재자가 누군지 청문 그 통지서 할 때 거기다 기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청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공무원으로 취급하겠다. 김영란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7월 달에 개정 시행되는 데는 청문 취재자, 지금은 청문 취재자가 한 명인데 앞으로는 청문 취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명이 청문 취재자를 대표한다. 어느 사건에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취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이러할 경우에는 청문 취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언제부터? 2022년 7월 12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취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청문 취재자가 취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해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처분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이때는 맡으면 안 돼요.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경우뿐만 아니라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된다.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은 그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라는 것은 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이렇게 같은 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문 취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 신청.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취재자를 지척시 교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기피, 여기에는 회피. 청문 취재자는 1항 또는 2항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스스로 청문회 주제를 회피. 여기에는 기피. 여기에는 기피 신청 받아서 당사자 등의 기피 신청. 여기는 청문 취재자 스스로 회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피 신청서가 이렇게 있고 회피 신청서는 서식은 없네요. 기피 신청서가 있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행정청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30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취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 당사자 등이 아니죠. 여기 당사자 등이 아니라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는 거예요. 등자가 빠져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청문 취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취재자가 자기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청문회 공개. 그래서 당사자는 청문회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 신청서 제출. 청문 취재자는 공개 신청서를 지체 없이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공개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죠. 청문회 공개를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청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전까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